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촬영을 하셨던 김 대표님이 오늘 다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목표가 월 매출 1억을 돌파하는 게 목표였다. 2월 달에 1억 매출을 돌파하셨습니다. 우와. 그래서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셨어요. 1억 4, 500 정도 된 것 같아요. 1억 간당하게 딱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달은 사실은 날짜 수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한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거든요. 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 이제 곡소리 난다는 2월 달에 본인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옆에서 많이 힘이 되고 하니까 항상 뭐 담배 피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하면서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의지를 또 다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 대표님이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3천만 원 마의 구간이 한참 오래됐잖아요. 거의 되게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한 1년 정도 그죠. 정체 그죠. 삼켰는데 다행히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2, 3월이 성수기거든요. 네네네. 약간의 기대는 했었는데 근데 워낙 조금 또 잘 나와주고 해서 이번 달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2월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내공이 쌓이면 이게 복리로 계속 성장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아무래도 제 특성상 3월 정도까지는 조금 매출이 나오는 제품이라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지금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매출이 한 9천 넘은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9천이 넘었다. 반 지나갔는데 이미 9천이 지나갔고 아직까지 트래픽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기대하면 이번 달에도 1억을 훌쩍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지?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제 상품이 조금 매출에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상품이 없이 이번 2월 달하고 3월 달은 대표님의 상품으로만 그렇게 매출이 난 거잖아요. 네. 와,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기 달성할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그로스의 힘이죠, 뭐. 로켓 크로스를 계속 안 하시다가 지난 겨울에 제 상품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확실히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상품을 가지고 크로스를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확 터진 거죠, 그죠? 그렇죠. 역시. 그러면 지금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겁나지 않아요?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제 잠깐, 지금 어느 정도 되지? 라고 한번 찍기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궁금해서. 아니, 3월이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때 기분이 좀 어때요? 일단은 좀, 기분은 좋죠. 좋은데, 또 내일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내일 들어와야 할 물건도 있고, 오늘 해야 할 또 마감도 있고, 바쁘게 항상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창고에 물건을 넣고 이제 3PL도 하시고 그다음에 로켓 크로스도 나가는데 이제 팔레트 단위로 이렇게 입고를 하는데 오자마자 다 나가요. 그냥 나가는 거는 잘 나가죠, 뭐,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이라든지 팔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제품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대한 관리법을 재고 관리 또 이제 입고해야 되니까 입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조금 당황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뭐 매출이 올라가는 걸 떠나가지고 자꾸 품절 나니까 품절 안 내려고 계속 주문하고 넣고 하는 거에 연속이었지 않았나. 그러면 그걸 배수로 어떻게 데이터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넣는다 뭐 이런 계산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서 없이? 바빴으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안고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이제 옵션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 되게 바빴죠. 그렇죠. 품절 나고 주말이라도 또 품절 나고 또 월요일 화 급하게 또 발주해서 받아서 또 넣고 이렇게 그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트래픽이 좋았다라고 이제 치부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내가 다르겠다는 크로스 말고 뭔가. 그건 이제 오랜 기간 거래처와의 관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거기 원청에서 이번에 조금 많이 밀어준 것도 있고요.
왜냐면 딴 데는 거래처에서 밀어줬다. 예. 뭐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고맙죠. 사실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고마워하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상당히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심에서 우려 나오니까 서로의 관계도 진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중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쿠팡은 품절이 나면 광고도 그렇고 판매가 저조하게 이제 나락을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품절이 나면 재입고하면 다시 팔립니다. 팔리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런 소문을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올바른 정보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상품 시즌도 잘 만났지만 어쨌든 그로스라는 거를 확실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로스에서 느꼈던 재미라든지 아니면 그로스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문 넣고 발주 넣고 다시 넘겨서 여기서 택배 싸고 막 이렇게 되게 바쁜데 발주 넣는 수량 자체가 적으니까 일단 넣어놓으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CS도 안 해도 CS 안 해도 되고 되고. 발주도 안 해도 안 되고 해도 배송비가 생각보다 싸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진도 좋고 근데 반품이 들어오면 재판매해주고 재판매가 되죠. 예, 맞아요. 예. 이게 다 예전 영상에 제가 일부러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스가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1인 사업가가 하기에는 제일 적당한, 제일 좋은, 적당한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거의 1페이지 1등을 먹고 계신데 그 상품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스토어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트래픽으로 지금 올라왔는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10월부터 보면 그때 이제 잘 될 때가 12월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렇게 쭉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보합세에서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다시 주주주주쭉 올라갔다. 그죠?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유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빅파워로 계속 갔던 그런 시기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다시 이제 더 상회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고 매출로 본다면 이제 이게 이제 답부 상태인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죠? 이어지고 있다가 똑같이 꺾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크고 있네요. 확실히 최근에 트래픽이 세네요. 그렇네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못 봤어요. 바빠서. 물건 놓고 발주하기 바빠가지고. 네. 이때가 이제 이 상태였는데 지금 치고 있는 것들 보면 한 2배 정도 막대기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만 하루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거에 다가 아니라 쿠팡이 또 있잖아요. 지금은 한참 쿠팡이 더 많죠, 지금.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출렁출렁. 그럼 뭐 딱 다지고 가시네요, 다지고. 딱 다지고 딱 가시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딱 다지고 가세요. 딱.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요.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듭니다. 계속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성장세도 탄탄히 다진 느낌으로 가고 있고 3천만 원대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번 찍어본 거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속으로 2번 찍어본 억대 매출은 저는 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밌는 경험도 하셨고 매출도 운이 아닌 영역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다음 계획은 뭐예요? 이미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셨잖아요. 이제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직원 써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제가 좀 더 써야 하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 레버리지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좀 로망이 있었죠. 해외에 좀 나가고 싶었어요. 한 달 정도씩 살면서 그냥 꿈만 꾸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왜 우리는 가능하니까 그게 장소가 어디든지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노마드가 되고 싶었죠. 또 워낙 또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년쯤에는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괌사이판 정도라도 가서 괌 사이판. 한 달 정도 거기서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예. 혼자 가실 거예요? 예? 혼자 일단은 가는데 가족들은요? 간다면 같이 가도 되고 뭐 굳이 근데 갈 수 있을까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럼 본인이 혼자 가겠다는 지금 로망이신 거네요. 혼자 가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까. 네. 단기간에. 티켓만 끊고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오라고요? 제가 컨텐츠 찍으러 또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능한 거죠. 이제 이 업이란 자체가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고, 물론 디지털 노가다적인 특성은 좀 있지만, 얼마 전에 제 이제 캔톤 페어 갔다 왔을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 노트북 열어가지고 이 업무도 잠깐 처리해주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레버리지가 돼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2고 지금 고3인데 한 3박 4일로 해서 일본을 2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제 평일을 뛸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니까 그때는 내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인터넷 환경이 좋으니까 점심때까지 애랑 같이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한다고. 아침에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4, 5시 되면 다시 또 저기 송장 넣고 이렇게 마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너 혼자 나가서 놀아라. 너 혼자 나가서 놀아. 혼자 또 지하철에 인프라가 좋으니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둘이서만 갔는데.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레버리지가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숙련도가 올라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하나의 도전 같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끼리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또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사실. 자전거. 저걸 봤어요. 저기 자전거 타고 혼자 미국을 LA에서 뉴욕까지 동서양을 횡단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도 갔다가 자전거로만. 일본도 큐슈에서 홋카이도까지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평소에 많이 즐겨 탔고 최근 몇 년은 못 탔지만.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은 되게 하고 싶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또 잘 타신다면서요. 소실적이에요, 소실적.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바꿨죠. 그렇게 힘들지 않는 자전거보다 체력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무실 분들하고 공유 오피스에 나오시는 대표님들하고 사석 자리가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이제 술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일본 열도를 남에서 북으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그 사석에서 이제 또 이제 여자 대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유튜버를 그 오토바이 타면서 하시면 재밌는 썸네일 있다. 그 독일 분들이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타고 옆 밑에 이제 앉아서 가는 거. 조수석에 앉아가는 거? 그걸로 여행을 하셔라. 내가 찍어주면 되겠네. 옆에서. 아무리 봐도 그거는 너무 모양이 안 나오죠. 모양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은 왜냐면 되게 오토바이가 발달돼 있고 또 이렇게 도로가 안전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갈망하는 거, 꿈꾸고 있다는 거, 원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이제 월백보호반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거나 오프라인 들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소싱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막혀서 한 단계를 더 못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메모를 이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3월 15일인데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계별로 이제 저는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중급반을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폐쇄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월백보반 기초반을 들으신 분들께 오픈을 하고 그게 또 잘 돌아가게 되면 안착이 잘 되면 이제 온라인까지 들었던 모든 수강생들께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상품이 좋으면 그냥 잘 팔려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르기가 힘드신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제 상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단추를 못 끼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제 상품으로
일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까지 계속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바빠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가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잖아요. 솔직히 요새. 그렇죠. 네,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물건을 오픈시켜가지고. 아, 그렇답니다. 조금 단계별로 갈게요. 단계별로 가세요.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성장세가 탄력을 받으면 이 나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빨리 올라가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턱 효과라는 거죠. 문턱을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그걸 한번 넘어가고 넘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넘어가는 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그 문턱을 넘어가는데 되게 힘겨워 하시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운 내시고 한번 넘어보겠다는 거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고,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그럴 때는 아까 저희끼리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재밌는 상상들, 상상, 그렇죠. 네. 소소한 목표지만 나에게 이제 힘을 주는 추진력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꿈만 꿔도 즐겁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가 특별한 건 없잖아요. 단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배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구성해서 어디에 팔까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놈을 가지고 요리조리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며칠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본인 상품에 용기를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술적인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 시장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돌아보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량 등록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동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매출 잘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리셀이거나 그와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대신 수동 등록 판매로 전환한 제자들은 하나둘 지금 억대 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는 흔히 얘기하는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이 중에서 노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도 내 제품이 왜 팔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까요? 굉장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저희 제자분들은 첫 사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도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될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2021년에 수동 등록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었던 마스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과 강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온라인 사업에서 탄탄한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